적의 정원이자 둥그러진 벽방,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벽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명당. 와,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I wanna be with you. Oh, I wanna be with you. Through the rain and snow, I wanna be with you. Oh,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추와 날로 너무 유명하신 장석주 시인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가워요. 10살까지 논산에 사시다가 네. 서울로 오셔서 그 10살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신 건가요? 제가 제일 맞이거든요. 네네. 오남매 첫 번째인데 저희 부모님들은 젊으셨을 때 농촌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서 제 기억으로는 동두천이라는 데서 이렇게 생업을 갖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산에 그 외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떨어져서 자랐죠.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서울로 오시면서 저를 불러들여서 서울로 올라온 게 1964년도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살았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았는데 그 시의 감수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남다르거든요. 시인은 타고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 그 예술적 재능 혹은 천재성이 유전적인 것이냐 네. 아니면 후천적으로 네. 학습의 결과물이냐 이런 게 그 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증명된 바는 없는데 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봤는데 네. 대략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난 부분은 15%.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학습과 노력의 결과라는 게 85%. 그러니까 근데 15%는 노력을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안 되는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부적 재능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등단하고 또 같이 함께 문학을 하던 친구들 중에 정말 뛰어난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봤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등단을 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사실 뇌를 바꾸는 거거든요. 재능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그 뇌를 바꾸는 것에는 절대적 시간과 또 자기 투자,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슬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재능의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은 문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난 그냥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외할머니와 또 뭐 외삼촌들 사이에서 자랐는데 외할머니는 사실 문맹자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제가 어떤 문학적 혹은 인문적 소양을 받은 건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골에 살 때 교과서에 읽을 책도 없었고 그럼 어디서 영향이 왔을까?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골의 산과 넓은 들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외로움이라는 건 일종의 결핍이거든요. 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혼자 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문학의 중요한 재능인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환경적 요인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나 외할머니나 사람에게서 얻은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감수성과 재능을 만든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시를 썼던 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를 썼는데 어려서부터 책은 많이 읽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제 손에 닿는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광수 전집을 읽었고 또 한국문학 전집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김수월 시집을 읽었어요. 그런 영향 때문에 어느 날 나도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살면서 고향에 대한 어떤 그 노스텔지어, 향수 같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결핍과 부재로 남은 부분들을 충족시키려는 것들이 문학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대단하세요. 초등학교 때 뛰어놀기 바쁜데 책을 읽으셨다니. 그렇죠. 성별에서 읽으셨어요. 그때 학급 문고 뒤에 예. 도서가 있는데 계몽산지 어디서 나오는데 한국사 이야기 50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책들 읽으면서 감동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4학년 5학년 때는 만화에 그렇게 빠졌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팽개쳐두고 만화 가게로 달려서 캄캄할 때 집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만화 읽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만화 읽으면 책을 안 읽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책 읽는 뇌를 만들어요. 네. 뇌의 회로와 배선을 바꿔요. 네. 그러니까 현대 인류와 그 초기 인류의 뇌는 완전히 다른 뇌예요. 초기 원시인의 뇌는 책을 읽는 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게 뭐 30만 년이라고 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거의 29만 5천 년 동안 인류는 활자 없는 세상에 살았거든요. 문자 없는 세상에서. 그 책이 나온 건 한 1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근래 들어서 인류는 책 읽는 뇌를 가진 그런 존재로 거듭났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 읽는 뇌를 갖는 게 중요해요. 집중력,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제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책을 빠져들면. 만화책을 읽으면 만화책에 빠져서 대부분 활자로 된 책을 안 읽는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만화책을 좀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만화책도 활자가 있죠. 활자 없이 만화책의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활자가 적을 뿐이지. 그림으로만.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그림을 통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운회가 발달해요. 창의력을 관장하는 운회. 네네. 그리고 언어는 좌뇌거든요. 네네. 좌뇌는 이제 되게 머리 좋은 애들이 좌뇌가 좋아요. 그쵸. 수리, 언어, 뭐 공간 지각력 이런 것들. 근데 운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든요. 상상력, 창의력, 혹은 영감 이런 것들이 운뇌에서 예술가들은 다 운뇌가 발달했어요. 만화는 좌뇌보다 운뇌를 더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섣불리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돼요. 6학년 되면서 저희 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으니까 네네네. 정말 공부에 매달렸어요. 정말요. 어떻게 심하게 공부했는가? 우리 때는 네.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를 2번을 받아요. 한 번은 중요 부분을 까만 색연필로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예. 통으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 100점이에요. 어쩌다 실수로 한 문제 틀려요. 14살 때 13살 때. 13살 때 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류중학교를 네네. 가려면 한 문제 2문제 때문에 갈라져요.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때는 정말 뭐 만화 볼 새도 없이 정말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13살짜리가. 다 읽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그림을 그렸어요. 미술 선생님 권유로 미술반에 들었고 미술대회 나가서 곧잘 상도 상도 받으시고. 상도 오. 받고 그래서 화가가 될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정말요? 뭐 고흐나 네. 고갱 같은 화가 화집도 보고 또 그때는 이제 국전을 가을이면 항상 국전을 보러 가요. 네네. 네. 그러면서 혼자 막 그 그림 그리는 것에 빠져 지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을 좋아하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광수 그게 소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시키자. 알아서. 예. 집에서는 싫어했죠. 그림 그리는 것도 싫어했고 책 읽는 것도 싫어. 공부해라. 공부해서 빨리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원이 되는 게 부모님들의 꿈이었어요. 저하고는 정말 안 맞는. 와.